안녕하세요. 구식 영문법, 일본식 영문법, 가짜 영문법에 대한 반란의 영문법 채널입니다. 이 시간에는 착각의 늪 가정법 제2회 영어에 정말로 가정법이 있는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반란의 영문법과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영문법 이야기의 저자 이장원입니다. 서법이라는 건요, 하나의 언어가 여러 유형의 동사 형태 변화 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동사 형태 변화 방식을 가리켜서 서법이라고 합니다. 서법은 인도 유럽 어족의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서법이 인도 유럽 어족 언어에만 있냐? 그건 아닌데 영어가 속한 인도 유럽 어족의 특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 유럽 어족이라는 거는 지금 지도에 보시면은 지금 인도 유럽 어족의 언어가 쓰이는 지역을 좀 표시를 한 건데요. 아마 그 인도 유럽 어족이다 그러면은 뭐 유럽 어족, 유럽의 어떤 언어면은 유럽의 언어지 인도자는 왜 들어갔냐?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학자들이 이 인도에 가서 그 인도의 고대 언어 산스크리트어가 있거든요. 이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하다가 특이한 거를 발견을 합니다.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어하고 라틴어하고 이 산스크리트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인도 지역의 언어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어서 이 중동 지역으로 이어지는 뭐 이란에서 쓰이는 뭐 파르시라고 하는 그 언어까지 해서 그 다음에 저 유럽에 쓰이는 그 언어, 또 러시아 언어 이런 게 모두 하나의 저 옛날에는 하나의 어떤 공통 조상 언어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갈라져 나온 언어라는 걸 이제 밝혀냅니다. 그런데 이 인도 유럽 어족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동사의 형태 변화예요. 인플렉션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요. 주어의 인칭과 수 그리고 시제에 따른 동사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근은 변하지 않거나 상당 정도 유지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당 정도 유지되면서 어미가 막 여러 유형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형 변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 동사 변화를 봅시다. 뭐 제가 프랑스어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être 이런 동사가 있어요.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에 해당하는데 이게 세 가지 시제가 있네요. 영어랑은 좀 다르게 이제 반과거라는 시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현재, 반과거, 미래가 있는데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 이렇게 막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여러분이 배우시려면 저걸 막 외워야겠죠. 그럼 그래서 수이, 솜, 에트, 송 뭐 이렇게 뭐 배울 거예요. 아마 프랑스어는 좀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반과거는 뭐 저렇게 변하고 또 미래는 저렇게 변하고 저런 동사 변화가 있어요. 저런 게 이제 프랑스어에도 있고 뭐 스페인어에도 있고 이탈리아어에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런 걸 이제 동사 변화, 뭐 형태 변화, 인플렉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서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본 그런 동사 형태 변화가 그 하나만 저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벌이 있을 때, 여러 개 있을 때 그 각각의 유형, 각각의 세트를 서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법이라는 거는 여러 유형의 동사 형태 변화를 가진 언어에서 그 각각의 유형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아까 본 표는 저 왼쪽에 있는 표예요. 프랑스어 동사 변화, 에타의 동사 변화 표를 왼쪽에 있는 걸 봤죠. 현재, 반과거, 미래 그리고 탁탁탁탁탁탁 6개가 있죠. 그 주어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과 또 다른 표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현재, 반과거, 시제가 여기는 미래가 없는데 아무튼 이것도 또 다른 표고 시제와 인칭과 수에 따라서 착착착착착착 변하는 또 다른 표가 있다는 거예요. 왼쪽 표랑 비교해 보면요, 똑같은 형태가 없어요. 물론 그 각각의 그 표에서도 하나의 표 안에서도 똑같은 형태는 드물게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죠. 저런 게 이 프랑스어의 특징이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라틴어의 좀 동사 변화표를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표로 보시는 게 라틴어의 직설법 형태, 직설법 동사 변화 시스템인데 이 영어의 이 가정법 직설법을 이해하려면요, 라틴어 문법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무슨 라틴어 문법을 배우라는 건 아니에요. 배우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있구나라는 걸 조금 보시라는 건데 왜 그러면 또 라틴어 문법을 조금 볼 필요가 있냐면요, 영어 문법이 라틴어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동사 아마레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는 사랑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착착착 있고요. 또 주어에 따라서 착착 있고요. 그래서 맨 왼쪽부터 보면 뭐 아모, 아마스, 아마트, 아마무스, 아마티스, 아만트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저 36개의 동사 변화가 36칸이 있죠. 저 동사 변화가 착착착착착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직설법인데 가정법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거랑은 전혀 다른 또 다른 동사 변화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라틴어의 가정법 동사 변화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렇게 4개의 시제가 있고요. 아까 표와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동사 변화가 촥촥촥촥촥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정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라틴어에는 또 하나의 서법이 있는데 바로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을 보면요. 이거 라틴어의 지금 명령법인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러브에 대해서 뭐 사랑하세요, 뭐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려면 그냥 러브죠. 근데 라틴어의 저 표를 봅시다. 그러면은 뭘 알 수 있어요? 2인칭 단수하고 2인칭 복수에 따라서 형태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라라는 거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라는 거 할 때 동사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또 동사 원형은 아마레인데 이제 현재는 아마, 아마테 이렇게 아마레랑은 또 다르죠. 또 미래 시제도 있어요. 특이하게 그 명령법에 아마 뭐 이거 전 라틴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지간에 미래의 시제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2인칭 단수하고 2인칭 복수하고 형태가 아마토 이거로 같네요. 그래서 라틴어하고 영어에 3가지 서법이 있어요.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이렇게 여러분이 그 서법을 검색하시면 라틴어든지 뭐 영어든지 저렇게 서법이 3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무드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서법은 분위기나 기분을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그 서법을 영어로 무드라고 그러는데 무드가 뭐 분위기라는 뜻도 있고 기분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와가지고 이게 그 서법이라는 거는 무드라는 거는 분위기나 기분을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무지에서 비롯된 엉터리 설명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분위기나 기분을 뜻하는 영어 단어 mood는 문법 용어 mood와는 어원이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철자만 같을 뿐 서로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 mood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mood 1, 저건 라틴어 모두스에서 온 단어 모드, 그러니까 뭐 휴대폰도 뭐 무슨 모드 있잖아요. 방법, 방식이라는 뜻인데 어떤 형태 변화 방식으로 동사를 형태 변화 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저 세트 아까 표 있잖아요. 표가 여러 개 있는데 여러 세트의 형태 변화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모드로 어떤 유형으로 형태 변화를 시킬 것인지 뭐 그런 개념에서 이 서법을 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라틴 무드의 그 2번째 뜻 뭐 정신, 마음 뭐 이게 이제 나중에 바뀌어서 분위기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분 뭐 이런 걸 뜻하는 거는 고대 영어 모드에서 왔고요. 그 어원 사전 같은 걸 봐도 이 둘은 아무런 어원적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법을 분위기나 기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냥 순전히 그냥 민간 어원설에 기초한 엉터리 설명입니다. 또 서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서법은 문장의 내용에 대한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 형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서법에 대한 좀 간단한 정의로 적절합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될 게 서법의 개념적 본질은 동사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법은 뭐를 나타내는 동사 형태예요. 핵심은 동사 형태예요. 앞에 나와 있는 거, 저 뭐를 나타내는지는 서법의 개념에 대한 부수적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까 그 서법 3가지 중에 이 가정법하고 직설법은 좀 중요시 여겨지는데 명령법은 좀 자세히 설명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서법을 이해하려면 명령법을 자세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명령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명령문을 표현하는 화자의 심적 상태가 있대요. 그러면 의문문을 나타내는 화자의 심적 상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라틴어와 영어에 왜 의문법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명령문을 표현하는 화자의 심리적 상태라는 게 어떤 독립적인 어떤 범주 카테고리가 될 수 있다면은 아니 그럼 왜 명령법만 있냐는 거예요. 의문법도 있을 수 있고 어디 그뿐이겠어요. 온갖 걸 나타내는 그 서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하고 라틴어에는 왜 의문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의문법이 없다는 말이 그럼 또 무슨 말일까요? 저 말은 의문문에 쓰이는 별도의 동사 형태 변화 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영어의 의문문 보세요. How are you? Did you eat lunch? What time is it now? 이런 거 보세요. 저기 쓰인 동사 형태가 통상적인 동사 형태예요? 아니면 의문문 만든다고 별도로 쓰는 동사 형태예요? 그냥 통상적인 동사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통상적인 동사 형태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지 의문문 만드는 별도의 형태, 그러니까 이 형태로 딱 바꾸면 그건 의문문이야 이런 게 없어요. 어순을 좀 조정하든지 하지. 그래서 영어에 의문법이 없다는 말은 의문문 만드는 별도의 동사 형태 변화 방식이 없다는 말이지 영어에 의문문 만든 방법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서법이 있는 여러 언어들을 보잖아요. 그럼 뭐 인도, 유럽, 어족에 뭐 온갖 언어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뭐 어디 그뿐이겠어요. 뭐 희한한 언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런 언어들을 살펴보면요. 동사의 형태 변화 방식이 막 여러 개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요. 뭐 의문법도 있고 기원법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영어에는 없어도 의문문 만들 때 별도의 동사 형태를 쓰는 그런 언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원법도 마찬가지죠. 기원문을 만들 때 쓰이는 별도의 동사 형태 변화 방식이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 의문법, 기원법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아까 서법 얘기할 때 그 영어에는 저런 거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의문문이나 기원문 만들 때 그거 만드는 별도의 동사 형태 변화 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의문문 전용 형태 변화 방식, 기원문 전용 형태 변화 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냐는 거냐면요. 형태가 있어야 서법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별도의 동사 형태 변화 방식이 있어야 그걸 보고 제가 이게 서법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개념을 할 수 있어요. 서법의 핵심은 동사의 형태예요. 물론 형태가 있으면 의미도 있겠죠. 형태만 있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동사 형태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제 말은 뭐냐면요. 서법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형태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의미가 형태가 있으면 의미랑 같이 가겠지만 자 그러면은 이걸 이해하고 라틴어 명령법을 봅시다. 그러면 라틴어 명령법은 아마레라는 동사가 있을 때 2인칭 단수는 뭐 아마, 2인칭 복수는 아마테, 현재일 경우, 미래 시제일 경우는 아마토 뭐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면 저걸요. 영어의 명령법 표를 만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럼 저렇게 생겼어요. 이게 별도의 형태예요. 저기 지금 명령법 표, 영어 명령법 표에 있는 저 동사 형태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명령문에 쓰이는 독특한 명령문 전용 동사 형태예요? 아니죠. 또 형태 변화가 있어요? love 다 똑같구만. 이게 무슨 형태 변화예요? 영어에는 명령문을 표현하는 별도의 동사 형태 변화도 없고 별도의 동사 형태라는 것도 없고 명령문에 쓰이는 동사 형태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뭐 인칭에 따라서, 뭐 수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아무 형태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도 명령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라틴어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 문법을 기초로 영문법을 체계화했기 때문에 라틴어에 있으니까 그냥 영어에도 있다고 개념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조금 하면 근데 또 뭐 영어는 라틴어에서 왔다. 영어 문법의 근간이 뭐 라틴어다. 뭐 이런 걸 말하니까 라틴어에서 갈라져서 영어가 된 그런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인도 유러피언 랭귀지 그러니까 인도 유럽어의 좀 어떤 족보라고 할까 그런 건데 라틴어는 저 맨 왼쪽 위에 윗부분에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는 현대 영어는 중간에 지금 아랫부분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현대 영어는
뭐 고조 할아버지의 육촌 형제 정도가 그 라틴어예요. 현대 영어에 뭐 저 할아버지의 뭐 육촌 팔촌 형제가 라틴어인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라틴어하고 영어는 물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도 유럽어 쪽에 속한다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라틴어의 영향을 또 받기도 하고 그래서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근데 다른 점도 꽤 돼요. 이 영어는 이제 게르만 어파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제 라틴어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많아서 이걸로 끼워 맞추면 설명이 많이 되는데 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문법이 가진 태생적 결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과거의 서구 지식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라틴어가 절대 언어고 진리의 언어였어요. 그걸 다 배웠잖아요. 자유자재로 구사를 했어요. 라틴어 문법이 아주 빠삭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과거의 지식인들은. 저거는 뭐냐면요. 17세기의 영문법 책인데요. 라틴어로 쓰였어요. 물론 이제 모든 영문법 책이 뭐 저 시대에 라틴어로 쓰였다 그런 건 아닌데 라틴어를 가지고 영문법 책을 썼어도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요. 영어를 보고 영어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라고 개념을 만들고 그 이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라틴어 문법 체계가 있어요. 확립된 용어들이 다 있고 품사 개념 뭐 온갖 용어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용어를 지식인들은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영어를 보면서 이것도 이걸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 하면서 이걸 적용시킨 거예요. 개념이 먼저 있고 그걸 영어에 끼워 맞추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에 3가지 서법이 있다고 했는데 영어에 3가지 서법이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좀 살펴보고 싶냐면요. 영어에 정말로 가정법이 있는가예요. 그리고 영어에 정말로 가정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뭐랑 똑같은 질문이냐면은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른 별도의 동사 형태 변화 방식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자, 라틴어는 있어요. 라틴어의 저게 가정법인데 여기 보시는 게 가정법 표인데 직설법 표와는 전혀 다른 표가 또 있어요. 그럼 저거에 가정법이 있는 거예요.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막 일반적으로 쓰이는 동사 형태 변화가 척척척 현재 방과후 미래 척척척 있는데 이것과는 또 다른 표가 하나 또 있어요. 영어도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영어를 또 다른 표를 그려보면요. 그러니까 영어의 가정법을 표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영어의 가정법인데 가정법 현재는 뭐예요? 동사 원형으로 쓰이는 거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동사 원형으로 쓰이는 건데 가정법 현재는 그러면은 비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화해요?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be. 이게 가정법 현재죠. 비동사는. 그 외의 동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동사 원형이니까 have인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는 3인칭 단수일 때만 진하게 표시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연하게 표시된 부분은요. 직설법이랑 형태가 똑같잖아요. 1인칭 단수일 때 원래 have 쓰잖아요. I have 이렇게 되잖아요. You have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he have만 특이하잖아요. 그것만 표시를 지금 한 거예요.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 봅시다. were가 쓰인 게 이제 가정법 과거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1인칭 단수의 be가 were로 쓰인 건 그거는 특이한 형태예요. 별도의 형태예요. 그래서 진하게 표시한 거예요. 3인칭 단수일 때 그러니까 he나 she나 뭐 이런 거 그럴 때 were로 쓰이면 그것도 특이한 형태예요. 그래서 진하게 표시된 거예요. 나머지 형태는 연하게 표시를 했어요. 애매하기 때문에 이건 좀 논란이 있어요.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가정법 표는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 표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별도의 동사 형태 변화야. 별도도 아니고 형태 변화도 없잖아. 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별도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저거 다 원래 다른 데서도 보는 형태, 동사 원형 처음 보는 형태예요? have가 처음 보는 형태예요? 늘상 보는 형태예요. 특이하게 쓰이는 건 알겠어, 저게. 근데 무슨 별도야, 저게. 그리고 저게 무슨 형태 변화야. be 이게 형태 변화라고. have, were, had, 이게 무슨 형태 변화야. 아무 형태 변화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 grammarianism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이 바스 아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의 교수시고 또 옥스포드 Modern English Grammar하고 옥스포드 Dictionary of English Grammar의 저자이신데 이분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글을 쓰신 게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Does English have a subjunctive mood라는 영어에 가정법이 있는가라는 그 블로그 글이에요. 여기서 보면 뭐 자세히 읽고 다니는데 내용을 보면요. English has no subjunctive mood. 영어에는 가정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에 가정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서법의 정의에 부합하는, 정확히 부합하는 가정법. 그러니까 별도의 동사 형태 변화 방식으로서의 가정법이 사실은 영어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는 가정법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몇 가지 좀 덧붙이자면요. 영어에 가정법이 없어서 뭘 어쩌자는 거냐라고 좀 따지실 수 있어요. 근데 영어에 가정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뭘 어쩌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서 없다고 하는 거지. 가정법을 가르치지 말자거나 그런 개념화를 하지 말자는 주장도 사실 아니에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법이라는 개념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진짜로는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쓴 책,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영법 이야기에서 179쪽에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영어에 가정법이 있다는 것은 영어의 실제 모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영어의 가정법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는데 다들 있다고 믿고 있으면 그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실체적으로는 영어의 가정법이 없는데 있다는 전제 위에 개념 체계를 만들고 설명 체계를 만들고 몇백 년 동안 이 설명 책을 쌓아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없는데 없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있다고 다들 하는데 사실 실체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영법의 희한한 모습이죠. 그래서 영어의 이 별도의 형태 변화 방식이라는 게 실제로는 없다시피 한데 그걸 가리키는 가정법이라는 개념으로 영문법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계속 어렵고 뭔가 어긋나고 안 맞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도 가정법이 있다 이렇게 개념화를 해왔어요. 저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은 저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근거가 뭐예요? 자, 완전히 별도의 동사 형태 변화 방식은 뭐 딱히 아니어도 어찌됐든 간에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특이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 동사 형태가. 아니 뭐 자체가 특이한 건 아닌데, 아니 뭐 he에다 워 쓰는 거 특이하잖아. I에다가 워 쓰는 거 특이하고. 그 다음에 뭐 비동사가 be, 뭐 I, be, you, be 이렇게 나오는 거 특이하잖아요. 아무튼 특이한 경우가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있는 거라고 칩시다. 또 그 특이한 동사 형태가 라틴어나 프랑스어 등의 그 특이한 동사 형태인 가정법하고 마찬가지로 주로 비현실성을 표현할 때 쓰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가정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해서 이렇게 가정법을 개념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I suggest that the meeting be postponed. 저 be 형태,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be로 나온 저 형태를 가정법 현재라고 하고 If I were rich, I would buy a nice house에서 저 특이하게 쓰인 were 형태를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예문들을 봅시다. I suggest that we postpone the meeting. 나는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회의를 연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 we postpone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동사 원형이 쓰였는데 그런데 원래 주어가 we면 현재 시제로 동사 원형 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if we were rich, we would buy a nice house. 우리가 부자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아닌데 우리가 부자라면 우리는 좋은 집을 살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쓰인 we were의 were도 원래 주어가 we면
그 비동사 과거형 were 쓰잖아요. 또 if I had a lot of money, I would buy a nice house. 내가 돈이 많다면 이번에 have 동사를 썼는데 과거 형태를 썼어요. If I had a lot of money, I would buy a nice house면은 아니 have 동사는 원래 과거형이 had잖아요. 특이할 게 없잖아요. 자, 이 세 예문에 쓰인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동사 형태는 통상적인 동사 형태지 특이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형태가 가정법이에요? 직설법이에요? 이게 논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시각은 크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통적 시각, 중도적 시각, 진보적 시각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학계에서 뭐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 세 가지 시각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건데 문법 용어는 아닌데 막 중도 진보 이걸로 이게 뭐 정치에 쓰이는 용어긴 한데 이걸로 보면 좀 생각하기 편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먼저 전통적 시각은 이 문장에 쓰인 동사 형태들, 그 postpone, were, had를 가정법이 쓰인 거다라고 봐요. 전통적 시각은 저걸 가정법으로 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직설법하고 가정법이 형태가 같을 뿐이다. 그러니까 왜 형태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물고기를 뜻하는 fish의 단복수형이 형태 같잖아요. fish의 단수는 fish고 fish의 복수는 fish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정법 하고 직설법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거는 직설법하고 가정법이 형태는 같은데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장 그 중요한 근거로 이걸 들었어요. 일단 가정법이 쓰인 거랑 의미가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라틴어로 번역하면 가정법이 쓰인다. 아마 옛날 학자들, 과거의 학자들한테는 저게 제일 중요했을 거예요. 라틴어로 번역하면 가정법이 쓴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자, If I had a lot of money, I would buy a nice house.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요. Si multas pecunias haberem, formosas aedes amerem. 이 문장이 돼요. 저 밑에 있는 라틴어 문장이 위 그 영어 문장에 대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는 없는데 만약 돈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좋은 집을 사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보면요. 라틴어 문장을 보면 밑에 있는 거. Si 만약에 multas 많은 pecunias 돈을 haberem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have랑 같은 거예요. formosas 멋진 aedes 집을 emerem 이건 사다라는 뜻, 살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지금 had하고 그 영어 문장의 had하고 저 라틴어 문장의 haberem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had를 영어 라틴어 문장으로 번역을 하면 haberem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haberem은 뭐냐면요 라틴어에서 오른쪽 표에 있어요. 가정법 과거에 해당하는 그 동사 형태 변화가 haberem은 1인칭 단수일 때 가정법 과거는 haberem이에요. 그래서 haberem, haberes, haberet, haberemus, haberetis, haberent라는 가정법 과거 동사 변화가 있는데 라틴어에서는 저 haberem이 쓰여요. 그런데 영어에도 그러니까 전통적 시간은 영어에도 이 동사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동사를 어떻게 변화해요? 영어의 가정법 과거는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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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베람하고 헤드하고 상응하니까 이 저 영어 문장 헤드에 쓰인 저 헤드는 하베람과 상행하는 1인칭 단수 가정법 과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어를 바꿔볼게요. he로 바꿔볼게요. If he had a lot of money, he would buy a nice house. 이렇게 되면은 영어 문장의 경우는 그냥 I를 아까 he로 바꾼 것 뿐이죠. 그런데 라틴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C 만약에 is 그는 he예요. 영어의 he. Si is multas pecunias haberet, formosas aedes emeret. 그럼 haberet로 변화를 했어요. 자, 라틴어의 경우는 아까 주어가 1인칭 단수에서 3인칭 단수로 변하니까 haberem에서 haberet로 변했어요. 이런 동사 형태 변화가 있어요. 자, 그럼 영어의 가정법 과거도 이런 동사 형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통적 시간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서 뭘로 변했어요? head에서 head로 변했어요. 형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head에서 head로 변했어요. 형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헤드도 저 문장에 쓰인 헤드도 가정법 과거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번역해 보면은 저렇게 변형되는 그 가정법 과거 형태가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이 라틴어로 번역해서
보면은 가정법 과거가 쓰인다. 이거를 초기에 20세기 초에 그 영어를 배우던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저 개념을 알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전통적 설명이 20세기 초에 이 전통적 시각의 영문법이 그 일본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전통적 시각은 저 if he had a lot of money 뭐 이런 거에서 가정법 과거가 쓰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배운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아하, 이렇게 과거 시제를 써서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하는 방법이 가정법 과거구나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착각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도저히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문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거거든. 그걸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가리키는 용어겠지. 뭐 쓸데없는 거겠어. 근데 저 개념이 라틴어 문법에 기초한 개념이라는 걸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를 이런 문장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전통적 시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엔 좀 진보적 시각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이거는 직설법이 쓰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 형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근거가 뭐예요? 서법을 판단할 때 의미가 무슨 상황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의미 가지고 서법 판단했는 거예요. 또 라틴어로 번역해서 라틴어 가정법이 쓰이는 게 영어랑 무슨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게 근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로드니 어들스턴 교수가 쓴 Introduction to the Grammar of English인데, 이 책 7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저 표는 저 어들스턴 교수가 어떻게 쓴 거냐면은, 일단 전통적 시각을 먼저 제시를 해요. 나중에 비판을 하지만. 일단 전통적 시각에 따르면 영어의 직설법과 영어의 가정법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영어의 직설법이 있어요. 저 동사 take를 형태 변화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해놓은 건데, 직설법 과거부터 볼게요. 맨 왼쪽 줄에 있죠. 여기. 직설법 과거를 보면은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해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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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렇게 변화해요. 그렇죠. 직설법 현재는 그럼 어떻게 변화해요? take, take, takes, take, take, take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3인칭 단수 현재만 takes고 나머지는 다 take잖아요. 그리고 전통적 영문법은 여기에 대해서 가정법 가정법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정법 과거는 동사 변화가 어떻게 돼요? 과거는 t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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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k이에요. 가정법 현재는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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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표에서 보면요, 직설법하고 가정법하고 형태가 다른 경우가 뭐만 있어요?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가정법에 현재 take 쓰인 거 이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전통적 시각에서 보면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표가 take만 다르긴 한데 나머지도 직설법과 가정법이 있다. 다만 형태가 같을 뿐이다. 그냥 가정법이 직설법하고 형태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을 뿐이다. 근데 아무튼 저것도 다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허들스톤 교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형태가 같을 뿐이라는 개념은 대부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표에서 형태 변화의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의 상당수는 라틴어 문법에 근거한 것일 뿐이며 현대 영문법에서는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적 시각에서 본 영어의 직설법 가정법 표예요. 현대적 시각에서 본. 그러면은 진보적 시각, 제가 진보적 시각이라고 한 것. 현대 진보적 시각인데 가정법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비동사일 경우는 왼쪽 표가 이제 비동사인데 비동사일 경우는 가정법 과거는 1인칭 단수 were, 3인칭 단수 were 이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비동사의 경우는. 현재의 경우는 be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be라는 그 저 동사 원형 형태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건 있어요. 그 다음에 take 같은 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동사가 아닌 그 외의 동사, 예를 들어서 take 같은 거를 보면요. 가정법 과거 형태는 없어요. 하나도. 가정법 현재는 3인칭 단수일 때 그거 take, 요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진보적 시각이에요. 그러면은 중도적 시각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도적 시각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뭐 저 예문들 뭐 I suggest that we postpone if we were rich 뭐 if I had a lot 뭐 이거에서 이 동사 형태들을 가정법으로 볼 수도 있고 직설법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정법과 직설법이 형태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전통적 시각하고도 다르죠. 왜? 전통적 시각은 이거는 가정법이야 이렇게 봤는데 중도적 시각은 직설법일 수도 있어 그렇게 볼 수도 있어라는 거니까 전통적 시각하고 다르죠. 진보적 시각하고는 뭐가 달라요? 이거는 가정법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진보적 시각하고 다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중도적 시각이 일반적으로 그 영어권 영어법 책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육용 영어법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저 책에서도 보면요. 43쪽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I insist that we reconsider the council's decisions. 해도 보면은 재고하다라는 뜻의 reconsider는 주어가 위면은 그냥 원래 reconsider 저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indicative or subjunctive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을 취하고 있어요. 이 책은. 그래서 저런 게 이제 중도적 시각이죠. 제가 볼 땐 이게 가장 흔한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면 영어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도 전통적 영문법은 영어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다고 개념화해요. 아까랑 비슷한 원리로. 근데 현대 영문법은 뭐 굳이 억지로 뭐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별로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건 뭔 말이에요? 과거 완료를 사용해서 가정하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식 영문법을 배운 그 가정법 과거 완료 그 조건문의 유형 과거 완료 사용해가지고 과거에 대한 반대 가정하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서법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과거 완료에 해당하는 별도의 동사 형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전통적 시각하고 좀 진보적 시각을 좀 살펴볼게요. 자, 전통적 시각에서는 영어에도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직설법 과거 완료하고 형태가 가정법 과거 완료가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는 표가 직설법 과거 완료의 형태 변화고 그것과는 또 다른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 변화예요. 그 형태 변화를 직설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had been, had been, had been, had been, had been, had been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별도의 형태 변화인 가정법 과거 완료는 별도의 형태가 뭐냐는 거예요. had been, had been, had been, had been, had been, had been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전통적 시각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형태 변화가 있다는 근거, 아까 그 근거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라틴어로 번역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걸 표현하는 거, 그게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라틴어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한국식 영문법에서 흔히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그런 문장입니다. If the weather had been good yesterday, I would have gone to the beach. 만약에 날씨가 어저께 좋았었다면 나는 해변에 갔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의지, 추론, 뭐 이런 결과 이런 걸 표현하는 거네요. 어제 날씨가 좋았었다면 had been을 썼네요. 나는 해변에 갔었을 거다. would 쓰였죠.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은 밑에 있는 문장이 돼요. Si tempestas herisuda fuiset in litus issem 이렇게. Si 만약에 tempestas 날씨가 해리 어저께 수다 좋았다면 fuiset 저거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그런 동사예요. in litus 해변으로 issem 갔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라틴어 동사 변화표를 보세요. 그러면은 저 라틴어에서는 fuiset 형태가 있는데 저거는 라틴어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동사 변화가 있어요. fuisem, fuises, fuiset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 또 weather니까 3인칭이에요. tempestas 저것도 날씨니까 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를 썼어요. fuiset로. 근데 이게 영어의 뭐랑 상응해요. 번역하면 뭐랑 똑같아요. had been하고 상응하죠. 의미가 저거랑 같으니까 그러면은 영어의 저 형태 had been도 가정법 과거 완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진보적 시각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영어에는 가정법 과거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직설법 과거 완료 형태만 있을 뿐이다. 가정법 과거 완료 그거 없다. 그래서 그 근거로 뭘 들어요? 영어랑 라틴어랑 뭔 상관이냐? 서법이랑 의미랑 뭔 상관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보적 시각에서는 영어의 가정법 과거 완료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죠. 직설법 과거 완료만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없음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직설법 과거 완료 형태만 있지. 자,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근거를 뭘 두냐면요. 자, 이거 라틴어 문장을 좀 볼 텐데요. 자, 위에 써 있는 게 지금 라틴어 문장이에요. Canis tam ferox erat ut eum timerem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밑에 지금 영어로 나와 있는데 The dog was so fierce that I feared him. 그 개는 너무나 사나워서 나는 그를 무서워했다. 그러니까 숙캔가 봐요. 남자 개인가 봐요. 수컷 개. 수컷 개니까 힘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통 so that 구문으로 배우잖아요. 영어에서. 그 개는 너무 사나워서 나는 그 개를 무서워했다. 이거를 라틴어로 표현하면요. Canis tam ferox erat ut eum timerem인데 저 티메렘의 동사 형태가 가정법 과거 형태예요. 직설법이 아니에요. 그 오른쪽에 그 라틴어 직설법 과거, 가정법 과거 형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티메렘은 1인칭 단수일 때 두려워했다니까 가정법 과거를 썼어요. 자, 근데 이걸 봅시다. 라틴어에서 티메렘이 가정법이 쓰였으니까 그러면 영어에서 저 feared도 가정법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영법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아니 라틴어에 가정법 과거가 쓰인 건 알겠는데 아무리 봐도 I feared him에서는 이거는 직설법이지 왜 이걸 가정법이라고 봐? 라는 거죠. 라틴어는 라틴어고 영어는 영어지. 그쵸? 두 번째. 그렇다면은 라틴어에는 왜 가정법 과거가 쓰였을까요? 라틴어에 가정법 과거가 왜 쓰였을까 저거 도대체? 가정법이라는 거는 뭐 사실과 반대되는 거를 뭐 표현한다며요. 또는 뭐 진술을 하고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때는 뭐 직설법 쓴다며요. 근데 라틴어에서는 저거 가정법 과거 왜 썼냐고요? 알 수 없어요. 고대 로마인들이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저걸 라틴어 문법을 배우면요. 저런 뭐 우트가 우트가 저게 접속사인데 저런 접속사 뒤에서는 가정법이 쓰인다는 거 그냥 외워야 돼요. 문법 배울 때 외워야 돼. 왜냐고 물어봤자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서법하고 의미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저거 분명 그 개가 매우 사나워서 나는 그 개를 두려워했다는 거 이거 분명 사실 진술이에요.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는 그런 표현이라고요. 근데 가정법을 쓰잖아요. 왜 써요? 몰라요. 그런 경우가 그냥 있는 거예요. 가정법이 사실 진술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의미랑 서법이랑 뭔 상관이냐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볼게요. Ea cum me with set recit라는 문장이 있는데 영어로는 이게 이런 말이에요. When she saw me, she smiled. 그녀가 나를 보았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런 말인데 보시면은 Ea 그녀가 cum me 나를 보았을 때 cum 그러니까 뭐뭐 할 때인데 me 나를 with set 보았을 때 recit 미소를 지었다예요. with set 저게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예요. 라틴어에서는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저 접속사 cum 뒤에 저렇게 쓸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 저거 외워야 돼요. 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냐? 아니 그녀가 나를 보았을 때인데 뭐 저게 왜 특별히 가정법이야?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정법 아닌 것 같죠. 근데 고대 로마인들은 저때 썼어요. 그럼 그냥 외워야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라틴어는 라틴어고 영어는 영어다. 둘째, 서법이랑 의미랑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직설법과 가정법의 개념을 사실 뭐 공부를 하면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이거를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직설법의 개념이 정확히 뭐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 때 쓰이는 건지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그 다음에 가정법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 때 쓰이는 건지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그렇게 해서 문장의 의미를 통해서 문장의 의미를 봤더니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러면은 그 문장에 직설법과 가정법 중 어느 것이 쓰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 직설법과 가정법은 문장의 의미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니까. 동사의 형태를 가리키는 개념이니까. 둘째, 그 동사 형태가 있는데 뭐 직설법 형태가 있고 가정법 형태가 있는데 직설법 형태가 항상 사실성이나 객관적 사실만을 표현하고 가정법 형태가 항상 비현실성을 표현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경향이 있을 뿐이에요. 100%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가정법이 언제 쓰이는지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 영어에서는 가정법이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그 부분만 배우면 돼요. 근데 이제 가정법이 언제 쓰이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쓰이는 경우, 뭐 suggest, 뭐 insist 이런 동사, 그다음 뭐 important, crucial, vital 뭐 이런 형용사 뒤에 대절 이런 거 외우고, 비동사 과거형으로 were가 쓰이는 경우, 뭐 as if 뭐 이런 거, are you, she, 또 그다음에 비현실적 조건을 쓸 때 그런 거를 배워야 되는 거지. 뭐 의미를 생각해서 가정법은 이때 쓰인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Practical English Usage 책인데 이게 559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English only has only a few subjunctive forms left. 영어에는 남아있는 가정법 형태가 몇 개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그 설명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좀 대표적인 영어권 영문법의 교육용 영문법 책인데, 자, 이 책이 서술 방식이에요. 이 서술 방식이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드린 건데, 자, 영어의 가정법 형태가 몇 개 있다라고 단언하지 않았어요. 그쵸? Only a few라고만 표현했어요. 두 개만 있다라고 딱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좀 열어놨죠. 열어놨는데 이 책을 보면요, 실제로 설명하기는 가정법 현재하고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만 딱 설명해요. 그리고 입 딱 닫아요.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 가정법 현재하고 가정법 과거 딱 두 개만 있다라고 단언하지도 않고, 말은 말을 설명 그것만 해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법이 몇 개 있냐 그러면 a few라고 저 뭉술하게 표현하고, 이런 게 약간 그 어떤 일반적인 서술이에요, 영문법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논쟁에 있어서 딱히 어느 편을 좀 들기가 싫은 거거든요. 교육용 영문법이랑은 좀 중도적인 입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전통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영문법 책도 지금도 얼마든지 있죠. 최근에 출간된 책 중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 시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례가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인데, The Grammaring Guide to English Grammar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인 피터 사이먼은 영어 교육자세요. 학자나 문법 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전통적으로 하던 대로 좀 이렇게 좀 교육적으로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저분은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The past perfect subjunctive has the same form as the past perfect tense. It is used in subordinate clauses and expresses unreal past situations. 이렇게 했는데 우리말로 좀 봅시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 시제와 형태가 같다. 이것은 종속절에 사용되며 과거의 비현실적 상황을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영어권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저 말이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 시제 또는 직설법 과거 완료와 형태가 같다. 근데 한국식 영문법으로 배웠으면 굳이 저 말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저 말을 왜 해? 뭔 말이야?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과거 완료 시제랑 형태가 같다는 말을 왜 하지? 가정법 과거 완료면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니까 과거 완료 쓰인다. 뭐 이런 말을 해야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또 이것은 종속절에 사용되며, 한국식 영문법으로 배운 사람은 저 말도 이해 못해요. 종속절에 사용된다고? 왜 그 종속절 이렇게 주절이 있고 이렇게 해갖고 이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왜 종속절에 사용돼? 그 다음에 과거의 비현실적 상황을 표현한다. 저거 하나 이해하죠. 그래, 저건 이해돼. 그래서 그래, 저런 게 가정법 과거 완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 전통적 시각이지만 저 서술을 보세요. 지금 저 서술 속에서, 설명 속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저자가 가정법 과거 완료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저 동사 형태로 보고 있어요. 밑에 예문이 있거든요. I wish they had arrived on time. 저 예문을 제시하는데, 저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had arrived에 진하게 표시됐어요. 저 사람이 지금 계속 가리키고 싶은 건 저 동사 형태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예요. 저런 문장이나 표현법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라. 저거는 뭐 I wish, 나는 바라는데 they, 그들이 had arrived on time, 제 시간에 도착했었기를 바라는데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실제로는 도착을 못했어. 늦었거나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늦었어.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타까워하는 거지.
안타까워하는 거지. 저 사람들 좀 제 시간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바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저 동사 형태를 전통적 시각의 영문법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봅시다. If the weather had been good yesterday, I would have gone to the beach. 자, 이 문장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였다고 영어권 영문법은 가르쳐 줬어요.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이걸 이제 the past perfect subjunctive 이렇게 가르쳤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어로는 한국하고 일본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번역해서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구나. 이렇게 과거 완료를 써서 가정하는 방법이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이런 게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구나. 이렇게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근데 이 영어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없다라는 이 어떤 현대영문법 진보적인 시각을 보면요. 그게 뭘 말하려는 거냐면요. 이런 문장, 그러니까 If the weather had been good yesterday, I would have gone to the beach. 이런 문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거는 past unreal conditional, 과거에 대한 비현실적 조건문이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가정인데 과거시를 쓴 게 아니라 과거 완료를 쓴 거는 백시프트다. 후태 변환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무슨 별도의 동사 형태 변화 방식이라는 past perfect subjunctive 이런 표현 왜 이런 걸 끌어들이냐라는 취지예요. 영어권 영문법이 past perfect subjunctive라는 거를 굳이 사용하지 않는 이 개념 사용하지 않는 거는 이거 past unreal conditional 또는 backshift 이 개념으로 설명하면 된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개념으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저런 어떤 과거에 대한 비현실적 조건은 후태 변환 이걸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니까. 그런데 한국식 영문법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past perfect subjunctive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번역해 놔. 한국식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 한자 문화권에서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놔. 그런 다음에 이 용어를 과거에 대한 비현실적 조건문,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조건문 또는 저런 식으로 과거에 대한 반대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대 가정을 하기 위해서 동사를 과거 완료로 쓰는 거 이걸 가리키는 말로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영어권 영문법하고 굉장히 이제 괴리가 생기고 개념상에도 계속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물론 이건 있죠. 한국식 영문법이라고 제가 계속 설명은 해왔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도 믿는 것은 대학 교육에서는 이 엉터리 한국식 영문법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최소한. 제대로 됐다면 전공자들한테는 이 어떤 학술적 영문법으로 가르치지 이건 어떤 중고등학교까지 또는 어떤 수업용 영문법의 체계지 한국식 영문법도 지식인들은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겠지. 안 그럴까요? 안 그렇다면 진짜 비극인 건데. 아무튼 간에 이 학원 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그다음에 어떤 뭐 수업용 영문법 이런 데서는 한국식 영문법의 어떤 관행 그냥 뭐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게 워낙 널리 이제 퍼져 있고 또 굳어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용어를 이제 개혁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마 그냥 계속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최소한 전공자와 교육자 등의 지식인들만이라도 좀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또 영어 개혁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학생들이 대부분 전공을 하더라도 뭐 언어학을 전공을 하든지 영문법 관련, 영어 관련 전공을 하게 되면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한국식 영문법 체계를 배우다가 이 학술적 영문법 세계, 대학 영문법의 세계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체계로 용어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결국 잘 못하고 계속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 제대로 역시 가정법이란 거는 뭐 어려운 철학 체계인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졸업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요약 정리를 좀 해보면요. 첫 번째, 서법이라는 거는 동사의 별도 형태 변화 방식이다. 두 번째, 영어의 서법의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정확한 엄밀한 의미에서의 가정법은 없지만 전통적으로 그냥 동사의 특이 형태 그런 거를 가정법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그다음 비 이외의 동사에는 직설법과 구별되는 가정법 형태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적 시각하고 전통적 시각하고 좀 갈리는 거죠. 그다음에 영어의 직설법과 구별되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없지만 이제 한국식 영문법에서는 이게 조금 이제 좀 곡해화됐다고 해야 하나? 과거에 대한 비현실적 조건문 또는 반사실적 과거 완료
백시프트를 해서 후퇴 변환을 해서 이제 반사실적인 걸 뜻하는 그런 과거 완료, 이걸 뜻하는 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라고 불리는 게 조건문의 유형인데 그런 어떤 유형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